안녕하세요. SR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호씨입니다. 매주 한번 일요일에 도서관의 여러가지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도서관 퀘스트.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작품 중에서 특히 그래픽 노블들을 소개해드릴까요? 저희 도서관은요, 그래픽 노블 작품이 꽤 많습니다. 일단요, 마블하고, 그 다음에 DC 쪽에 그런 슈퍼히어로 관련된 작품이라면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그거야 당연히 번역 작품에 한정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작품을 소개해드려볼까 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캐릭터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슈퍼히어로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3년에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말해 4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슈퍼히어로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도 아직까지도 미디어 믹스 관련돼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 쪽에서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친숙하지 않은 캐릭터, 바로 미즈 마블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미즈 마블은요, 현재 국내에 3권까지 번역돼서 나왔어요. 2013년에 나왔고, 배트맨이나 슈퍼맨 혹은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엑스맨 같은 캐릭터들만큼 인기는 없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좀 어폐네요. 인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친숙하지 않은 이 캐릭터를 소개해드린 이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미즈 마블이라는 작품을, 미즈 마블이라는 캐릭터는 전 여기 만화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작은 이슈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편씩 들어있는 거, 그리고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권까지 번역돼서 나왔죠. 자, 미즈 마블이라고 하면요, 원래 미즈 마블 이 캐릭터는 1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지금은 캡틴 마블이 되어 있는 캐럴 댄버스라는 캐릭터. 네, 이제 영화로 나올 예정이죠. 그 캡틴 마블이 원래 1대 미즈 마블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2대째예요. 자, 1대 캡틴 마블은요, 지금 얘기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될 거라고 해요. 여러가지 특이한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즈 마블은 좀 달라요. 2대 미즈 마블은요, 우선은요, 이 캐릭터의 힘만을 보자면 이런 식의 힘입니다. 예, 능력이 변형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잘 보시면 팔이 늘어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왠지 원피스의 루피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서요, 어쩌면은 그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능력은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스터 판타스틱 같은 거로 생각할 수 있죠. 판타스틱 4에 나오는 바로 그 캐릭터 말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판타스틱에서 연결을 받아서 만들어진 인크레디블, 픽사의 인크레디블에 나오는 바로 그 일라스틱 걸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 미즈 마블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기술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몸이 변형된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몸의 주먹이 커집니다. 그럼 엄청나게 몸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어요. 즉 앤트맨 같은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작아져가지고 몰래 잠입할 수 있다거나, 커져가지고 적들과 싸울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 커지게 되면요, 그 질량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먹을 키워가지고 주먹만 키워서 땅 때릴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고무고무 능력을 완전 활용한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다는 거죠. 고무고무 능력에 보면은 기간틱, 그 거인의 주먹이라고 해서 내리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았는지는 제쳐둡시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니까요. 우선은요, 이 캐릭터는, 자,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슬림입니다. 네, 이슬람교 출신이에요. 전 집안이 이슬람교 파키스탄 출신이고, 파키스탄에서 건너와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은행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빠는 굉장히 열성적인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기도 해요. 항상 이슬람 전통 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 미즈 마블의 주인공, 바로 카말라 칸이라는 이 주인공은요, 자, 이런 캐릭터인데, 되게 평범한 소녀였어요. 평범한 소녀였어요.
자, 10대 소녀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무슬림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중간에 몰래 파티에 참여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파티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이제 짓궂은 친구들이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예, 무슬림은 음주가 금지돼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걸 알자마자 바로 내뱉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돼지고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소시지 같은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냄새만 맡고 마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냄새조차 약간 좀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정말 그래서 하고 싶다는 느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삶을 살아왔으면서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냥 10대 청소년입니다. 카말라 칸이라는 이 캐릭터가 매력적인 것은 바로 거기서 등장합니다. 예, 10대 청소년이라는 분위기에서 말이죠. 굳이 말하자면요, 맨 처음 스파이더맨이 첫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슬림 캐릭터라는 설정 때문에 약간 반감을 살 수도 있다고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작가는 원래 무슬림 출신이었고 이 미즈마블 카말라 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그 자신이 겪은 작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반영한 것이기도 해요. 미국 사회 속에서 무슬림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말라 칸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인휴먼이라는 존재가 돼요. 이 휴먼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거야 그 세계관 설정에서 마블 세계관 설정에서 이미 많이 익히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그 힘 캐릭터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그 힘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힘은 왜 등장했는가? 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피니티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하여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캐릭터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카말라 칸은 미즈 마블을 정확히 말하면 캡틴 마블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초반에 보게 되면 처음에 힘을 얻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슈퍼히어로들과 같이 활약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덕후예요. 슈퍼히어로의 여러 가지 능력에서 잘 알고 있고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중에도 캡틴 마블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뜻. 물론 캡틴 마블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캡틴 마블의 모습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미즈 마블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신 능력. 자신의 외모를 바꿈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로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힘이 완벽하게 유지된다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몸이 늘어나고 변형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일단 초반기에 등장한 적은 그렇게까지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맞아요. 토머스 에디슨의 클론이 등장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클론이 등장하지만 그 클론이라는 존재는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외모를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앵무새하고 유전자가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 머리를 갖게 되고 새 날개를 갖게 됐어요. 물론 이제 새 날개는 뽑아버리고 대신 기계팔을 달아서 활동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 캐릭터가 별로 그렇게 제대로 된 캐릭터라고 볼 수 없겠죠. 10대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물론 그 음모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긴 사실이래요. 하지만 글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대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그냥 에너지원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건 제쳐두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배터리라도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 악당의 이유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 작품이
기존 작품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뭔가 하면 기존에 솔직히 저는 마블하고 DC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DC는 슈퍼히어로 즉 영웅들이에요. 더 정하면 영웅의 활약을 하는 신들입니다. 인간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DC는 저는 마블을 쪽은 저는 뭐라고 할까 약간 힘을 얻은 불량 청소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불량 청소년으로서의 그런 고뇌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가끔씩은 중이병적인 캐릭터도 좀 존재하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마블 작품들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좀 발랄한 느낌, 활기찬 느낌. 자,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고뇌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로 고민하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도와야 돼 라는 식의 그런 느낌이 좀 약해졌다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나올 때 그런 점이 굉장히 강렬했죠. 물론 사실은요 아이언맨도 그래요. 아이언맨도 대놓고서 물론 영화에서 얘기지만 대놓고서 나는 아이언맨이다라고 대놓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마블의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력적인 요소가 최근에 좀 많이 약해졌단 말이죠. 특히 코믹스에서는요. 너무 좀 심각하기도 하고 뭐 인류의 미래, 물론 인류의 미래 같은 거 당연히 슈퍼히어로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고 무슨 뭐 정치적인 내용이 어떻고 무슨 슈퍼히어로 등록법이 어떻고 말이죠. 예, 그런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슈퍼히어로들은 어른들이니까 대부분의 슈퍼히어로들은 어른들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이드킥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 히어로들조차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화에서는 청소년으로 나오게 되는 고등학생으로 나오게 되는 스파이더맨조차 지금의 코믹스에서는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맨날 어른들의 얘기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점에서 이 미즈 마블은요 정확히 10대 청소년이 필요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힘을 얻은 청소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스마트폰을 든 채로 사진을 셀카를 찍으면서 이렇게 악당을 잡는 그런 느낌들이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뒤에 보시면은 자 불독입니다. 거대한 불독인데요. 거대한 불독 얘를 막 귀엽다면서 자기 애완동물로 삼아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게 나타나면 솔직히 하긴 뭐 슈퍼히어로들이 날뛰는 세계에서 이런 동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이 작품에서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유쾌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일본의 코믹스를 보는 느낌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가끔씩은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하죠. 로키입니다. 로키가 미즈 마블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파티장에 참여해가지고요 약간 난동을 부리다가 미즈 마블에 잡히는 장면이에요. 로키가 어머니 프레야의 명령을 듣고서 내려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명령 듣고 내려와서 얘한테 뭔가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파티 회장에서 좀 장난을 좀 치다가 그냥 뭐 말썽이 아니라 장난입니다. 장난을 치다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장면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유쾌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연출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만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카말라 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기 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말라 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자기 자신도 죽을 뻔한 경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랄한 캐릭터라는 것이 이 카말라 칸, 미즈 마블, 제이드 미즈 마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인기 좋은 슈퍼히어로로서 기억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자, 과연 미즈 마블 이 작품 앞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카말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벤져스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쉴드하고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예, 캡틴 마블을 동경하던 캡틴 마블과 함께 같이 활약하는 상황도 올 수 있겠죠. 그냥 한편으로는 그들 히어로들이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 히어로들의 활약상, 히어로들의 생각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좀 더 자유분방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점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세 권을 거의 그냥 가볍게 편하게 아주 순식간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작품이 이제 미디어 믹스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아주 손쉽게 편안한 느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영화로 나오게 되면 현실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심각한 내용들이 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미즈 마블 이 세 권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슈퍼히어로의 재미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새롭게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